영국 런던 출신의 어떻게 북한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분이 어떻게 북한을 숨겼을까요? 바로 정답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뭐야? 투자 사기입니다. 부자 사기? 투자 사기? 비슷하지 않아요? 제가 말한 거랑? 한번 투자해라. 일단 맥락은 똑같아. 맥락은. 투자니까. 네, 투자 사기인데 그 규모가 네. 무려 2조 달러짜리. 2조 달러. 2조 달러? 북한에 2조 달러가 있어요? 2조 달러면 3,000조 원 정도 되죠. 북한에 그런 돈이 있어요? 이 시대마다 또 나라마다 그럼, 이 어떻게 보면 사기 수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북한은 좀 약간 좀 북한만의 좀 스타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사기꾼들의. 북한에서 사실 이런 정청조 같은 사건이 일어나기가 딱 좋은 상황이에요. 사회적 상황이. 왜냐하면 중간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내세우고 그 중간 다리들이 이렇게 한탕하고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 못 찾아요. 우리나라처럼 뭐 신분을 해서 찾을 수가 없고, 그리고 북한은 사기치는 방법이 일단 I'm 중앙당 간부 이렇게 하면서 내려와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돈이 좀 많은 사람한테 접근을 합니다. 꽤 오랜 시간. 일단 차를 개인이 타고 와요. 그럼 북한에서는 개인이 차를 타고 수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눈이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집에 다니면서 돈 냄새, 기름 냄새를 풍겨요. 그러면서 하나둘 입소문이 납니다. 누구야? 이렇게. 그러면 그 집 주인이 이게 지금 중앙당에서 주사바늘 만드는 철을 중국에 수입한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 집에 와서 지금 잠깐 지내는 거다. 철은 저기 무산경산 어디에 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말하지 마. 이건 중앙당에서 정말 큰일 나는 사업이다. 말하지 마. 이러면 사람들이 가서 한 마씩 또 다 전해요. 그럼 이런 거 있다더라. 그러면 우리도 조금 어떻게 좀 해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모아서. 그럼 하나둘씩 다 모여요. 근데 진짜 그 철을 부산에 가 사요. 사서 중국에 팔아요. 그 돈을 가지고 등발해버려요.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증발 안 하고 초반엔 나눠줘야 돼. 그래야 더 커져. 그러면 진짜 큰 돈이 모이는. 전 세계 어디 가거나 사기꾼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 상황은 조금 특별한 게 뭐냐면 북한에서 이제 작은 사기를 치면 범죄자로 잡히겠지만 아예 큰 사기를 치면 국가 대상의 사기를 치면 인민 영웅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사기를 치고 있으니까 사실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또는 뭐 해킹의 문제는 다 사실은 남의 돈을 가로채려고 하는 사기 기법들이니까. 오늘 진짜 아주 대담하고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사이다처럼 뻥 뚫릴 만한 이야기들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만갑에서도 연말 시상식을 준비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북한을 속인 시대의 사기꾼 이야기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름하여 2023 이만갑 어워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북한을 속인 희대의 사기꾼 어워즈. 자, 첫 번째 후보부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인상을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야, 풍채가 아주 뭐 네. 그냥 어마어마한데요. 자, 일단 먼저 이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름은 러셀 스티븐 킹입니다. 이런 분들은 킹이네. 네, 국적은 영국. 네, 영국이고, 이 영국 런던 출신의 어떻게 북한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분이 어떻게 북한을 숨겼을까요? 글쎄요, 좀 풍채로 봐서는 네.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프랜차이즈, 햄버거 프랜차이즈를 북한에서 한번 하겠다. 많이 먹게 생겼잖아요. 네. 김정일 위원장의 혼외자다. 보내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과 만나게 해주겠다? 왜냐면 북한은 되게 운둔 생활을 하잖아요. 국제사회에서 왕따잖아요. 근데 국제사회에 나오게 해주겠다. 그 발판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나게 거짓말은 해주겠다. 크게. 바로 정답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뭐야? 투자 사기입니다. 부자 사기? 투자 사기? 비슷하지 않아요? 제가 말한 거랑? 한번 투자해라. 일단 맥락은 똑같아. 맥락은. 투자니까. 네, 투자 사기인데 그 규모가 네. 무려 2조 달러짜리. 2조 달러. 2조 달러? 북한에 2조 달러가 있어요? 2조 달러면 3,000조 원 정도 되죠. 북한에 그런 돈이 있어요? 이 사기극의 실체 우리 김진 기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무려 2조 달러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이 이 영국 남자에게 홀라당 속아 넘어갑니다. 이 자칫하면 북한이 더 뜯길 수 있었는데 북한 전체를 속인 이 영국 남성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사기극은 어떻게 펼쳐졌을까? 너무나도 궁금하실 텐데요. 무엇보다 이 러셀 킹이라는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주 특별한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당시 아랍에미리트의 재벌
만수르가 영국 프리미어 구단을 인수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구단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야, 이 오일머니가 영국에 어떻게 투자하느냐라는 이 왕실의 재산과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던 그 시점에 러셀 킹이 두둥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하마드 국왕이 있었던 바레인 왕실의 자산을 관리하는 총 자산 관리인이 러셀 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레인 왕실의 자산이 얼마였냐면 3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41조 원입니다. 그러면 41조 원을 주물락주물락하는 이 자산 관리인 러셀 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영국에서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퍼스트 런던이라는 은행이 이 러셀 킹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러셀 킹이 퍼스트 런던 투자은행에 찾아가서 내 뒤에 바레인 있는 거 아시죠? 어마어마한 바레인 왕실 투자를 퍼스트 런던에만 독점적으로 약속하겠습니다. 대신 저에게 지분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 퍼스트 런던이라는 투자은행이 영국에 굉장히 건실했고 유명했던 은행이었거든요. 검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야, 41조 원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오일머니만 들어온다면 퍼스트 런던은 영국을 넘어서 유럽 전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려 투자은행의 지분 49%를 러셀 킹에게 넘깁니다. 투자은행의 지분 49%를 러셀 킹에게 넘깁니다. 49요? 네, 동업자가 된 거예요, 사실상. 같이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퍼스트 런던 입장에서도 아니, 바레인 왕실에 어마어마한 재산이 투자되면 손해볼 장사가 아니었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어쨌든 러셀 킹의 2008년도 이 영국에서의 첫 투자 사업이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러셀 킹이 눈을 돌린 게 나도 만수르처럼 축구 구단, 영국 축구 구단에 러셀 킹이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4부 리그에 있었던 노츠 카운티 구단을 러셀 킹이 사들입니다. 그래서 노츠 카운티 구단의 구단주가 러셀 킹이 되게 됩니다. 왜 지금까지 진짜인 거야? 아무도 몰라 지금. 진짜요? 성주 씨가 영국에서 유학했으니까 그렇죠. 예. 이 노츠 카운티가 굉장히 유래된 구단이잖아요. 사실 이 구단이 되게 유명해요. 왜냐하면 1862년도에 창단된 구단이에요. 잉글랜드에서는 가장 오래된 구단이에요. 러셀 킹이 이 노츠 카운티 구단을 사들이면서 이렇게 언론에 공표를 합니다. 4부 리그 팀을 1부 리그로 내가 올리겠다. 내 뒤에 바레인 있고 내 뒤에 퍼스트 런던 은행이 있다. 근데 아무리 바레인 돈이라 해도 4부로 1부로 올리는 건 그거는 돈질의 끝을 가야 하는 건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래서 러셀 킹이 누구를 내세운지 아십니까? 바로 그때 당시 유럽 축구 리그의 감독 중에 명장으로 꼽혔던 스벤 예란 에릭손 감독을 말도 안 돼. 영입합니다. 감독을요? 에릭son 감독은요 스웨덴 출신인데 영국 국가대표 감독이에요. 어마어마한 전설적 인물이에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 주셨고 우리에게는 2002년 월드컵 때 영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대한민국에 온 영국의 감독으로 더 유명하죠. 맞아. 당시에 이 영국의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외국인에게는 단 한 번도 맡긴 적이 없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 스웨덴 출신의 외국인 감독을 영국 국가대표 감독으로 임명할 정도로 이 에릭손의 감독으로서의 위상은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이 에릭손 감독을 단장으로 러셀 킹이 영입을 한 겁니다. 에릭손이 그때 단장을 맡으면서 기자회견도 했어요. 그 영상도 저희 이만갑이 구했습니다. I chose a little bit difficult way to do it, I think. It will take some years. I think it's maybe the biggest challenge, football challenge in my life. 도전을 하시네. 에릭손에게 러셀 킹이 그러면 영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내 뒤에 바레인 왕실에 재산이 있는데 바레인 왕실의 어마어마한 이 구단에 대한 투자를 내가 약속하겠다. 실제로 일부에서 뛰던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을 이 노츠 카운티로 영입시키기도 해요. 몇 년 안에 내가 1부 리그 올릴 수 있다. 그런데 러셀 킹 입장에서는 딱 보니까 좀 욕심이 생기는 거야. 영국 땅이 너무 좁네? 좁아. 유럽 땅도 좀 좁아. 좀 전 세계로 더 나가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러셀 킹의 눈에 띈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이제 축구팀을 인수하는 사실 이제 그 드라마나 영화 이렇게 쓰면 맥락 없다고 이제 그 안 받아주거든요. 그런데 이 잘 나가던 사업가인 러셀 스티븐 킹이 다시 여기서 막장 드라마와 같은 전개로 북한으로 가요. 북한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가는 겁니까? 여기서 전기가 좀 갑자기 팍 뛰죠. 네. 근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러셀 킹의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아까 보세요. 은행한테 약속했던 것, 그다음에 에릭송 감독한테 약속했던 게 똑같은 겁니다. 조금 있으면 바레인 왕실에서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입금될 거다. 아직 입금 전이구나. 라는 건데 이게 입금하기로 약속한 날짜가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났는데 차일피일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제부터 뭔가 냄새가 나. 그 이유가 뭘까? 왜 바레인 돈이 입금이 안 될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모든 게 다 사기였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은행이 분명히 검사를 했잖아. 지난주에 다 했다며요. 49% 주고. 은행은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했을 텐데. 은행도 속았고 구단도 속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바레인 왕실의 자산 관리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레인 왕실의 돈이 들어올 턱이 없었던 거죠. 또 중동이라는 나라가 되게 이제 왕실이 있다라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니 뭐 이런 것들이 불투명해요. 확인도 안 됩니다. 우리 같으면 딱 조회하면 금방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왕실 재산 이걸 누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비밀리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비밀에 쌓여 있기 때문에 사실 사기치긴 굉장히 최적의 조건인 거죠. 그래서 러셀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통할 수 있었던 거죠. 러셀 킹의 진짜 정체는 자동차 보험 사기 등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기꾼이었습니다. 범죄 이력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사기가 들통나는 걸 막기 위해서 안 되겠다. 크게 사기 한 판 쳐야겠다. 그 대상이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가장 좀 폐쇄적이고 맞아요. 좀 비밀스러운 곳이잖아요. 그렇죠. 전 너무 궁금한 게 사실 접근하는 것조차도 힘들었을 텐데 그렇지. 아니 거기에 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어떻게 거기 뚫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자, 지금까지 러셀 킹 얘기가 참 재밌잖아요. 근데 진짜 재밌는 얘기는 사실 지금부터예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러셀 킹은 북한과 연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북한 입장에서도 뭐 러셀 킹을 알아야 접근을 하죠. 러셀 킹 입장에서도 북한하고 좀 알아야 접근을 사기를 치든지 말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러셀 킹이 머리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북한을 낚기 위해서 몇 단계 사기 장치를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러셀 킹이 북한을 상대로 설계했던 사기 전법을 제가 판넬로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뭔가 북한을 유혹할 만한, 북한을 혹할 만한 연결고리를 만들라. 러셀 킹이 작업을 들어갑니다. 자, 희대 사기꾼 프로젝트. 첫 번째로 그래서 러셀 킹이 만든 게 바로 이겁니다. 뭐야. 2009년에 스위스 코모더티 홀딩스 SCH라는 광물 회사를 차리고 나서 북한에게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광물 회사 오너인데 사실은 뭐 북한 쪽 광물에 관심이 있어 라고 간접적으로 1 쿠션, 2 쿠션, 3 쿠션으로 북한 쪽에 자꾸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와. 아니 사실 이 북한 하면은 혹하게 하려면은 뭐 무기 회사나 아니면 유리 회사나 이런 쪽으로 하는데 광물 회사는 왜 광물을? 북한은 돈도 없고 쌀도 없잖아요. 다 없는데 유독 많은 게 있어요. 바로 지하 광물이죠. 그래. 제가 살았던 부산에서만 해도 그 철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갔었는데 철뿐만 아니라 우라늄이라고 하죠. 그것도 상당한 양이 매장되어 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가 2000년대였는데 2000년대만 해도 북한은 미지의 땅 그 자체였어요. 정보가 없다 보니까 사기치기 너무 좋았는데 이때 당시 그런 뉴스가 나와요. 북한의 지하 자원 가치를 이제 3,000조 이상으로 본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 말이 이 러셀 킹에게 엄청나게 혹했던 정보가 아닌가.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서 접근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러셀 킹이 아마 북한에 대해서 조금 많이 잘 알아보고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게 2009년 정도라고 이제 했었는데 북한이 그때 막 핵 개발도 막 엄청 열심히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재를 많이 받을 때였고 그리고 북한에서 또 2009년에 또
뻘짓을 하는 게 있는데 화폐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화폐 개혁. 네, 그래서 원래 안 좋던 경제가 이제는 정말 파탄이 나서 돈이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주민들도 이제 너무 힘들고 하니까 이제 뭐라도 잡기를 이제 구멍줄이 나오면 이제 뭐라도 내려오면 동아줄을 잡을 상황이었는데 이제 딱 러셀킹이 그걸 겨냥한 것 같아요. 북한 입장에서도 주경 씨 말했던 것처럼 야 그래 그 우리 광물 좀 비싸게 사주고 좀 우리한테 뒤로 좀 보상도 해주고 하면 달러도 들어오고 좋겠네 라는 니즈가 지금 딱 맞아 떨어지던 그런 시대적 분위기였는데 문제는 아니 뭐 광물회사를 차려서 좋다는 거예요. 근데 사기를 치려면 호구가 있어야죠. 호구로 잡아야 되잖아요. 네. 북한 사람이랑 좀 연결이 돼야 러셀킹도 사기를 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러셀킹이 안테나를 돌립니다. 아 누구 만만한 북한 사람 호구 없나? 라고 보던 중에 어마어마한 인물이 러셀킹의 눈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오세현이라는 인물인데 오세현? 이 오세현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유명한 인물이냐면 예. 저보다는 더 고영한 박사님이 잘하실 거예요. 아니 처음 들어보는데요? 오세현이라는 게 이제 북한에서 사실은 뭐 장성택과 거의 어깨를 당당히 걸을 만한 오국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진에 나오는데 오국열은 오진우라고 다 아시죠? 북한 한국에 인민무력부장 오진우라는 사람 알더라고요. 군대 말아먹은 인물. 오진우가 인민무력부장 할 때 총참모장을 합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두 사람을 싹 견제하면서 충성 경쟁을 시켜요. 그래서 김정일이 군부에서는 가장 가까운 측근이 바로 이 오국열과 오진우, 요 당 쪽에서는 장성택, 요 세 명이 당과 군부의 최측근 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아들을 잡았다고? 왜냐하면 당시 이제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의 당시 핵심 실세가 바로 오세훈이었거든요. 와 이건 크다. 와. 이게 오국열 하면 북한 사람은 정말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했는데 유명한 거 플러스 권력도 있었어요. 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오국열한테 딸이 있었는데 딸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로 사망하게 되거든요. 딸이. 딸이 사망하고 나서 북한 전역에 법령을 하나 내렸어요. 뭔데요? 뭘까요? 법령. 자전거 여자 금지. 바퀴를 다 빼라. 바퀴를 다 빼라. 똑같은 말이죠. 비슷한 거예요? 자기 못하게? 네. 북한의 전 지역 여성들은 자전거를 타지 말라는 금지령이 내려졌죠. 지금 농담을 한 얘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한동안 여자들이 자전거를 탈 수가 없었어요. 이 오국영 딸 사망 이후로. 자전거를 여자는 타지 못하게 타지 한다고? 말라고 해서 바로 네. 김정일의 지시로 여자들은 자전거를 못 타지 말라고 탔어요. 해서 이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자전거를 아니 자전거 합니다. 타다가 사고 나서 죽었게 망정이 밥 먹다 체해서 갔으면 밥 먹지 말라는 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뭐 숨 쉬지 말아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러면 예를 들어 횡단보도를 둔다든가 신호등을 만든다든가 해야 되는데 자전거를 여성은 타지 마라. 그래서 안 탔어요 아무도? 탈 수가 타죠. 없죠. 아니 근데 농촌에서는 조금씩 타는데 평양시에서는 적어도 한 명도 안 했습니다. 그렇지 못하지. 적당 나고 하니까. 한 1, 2년 못하는 할 것 수가 없죠. 예.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대단한 오세훈만 사업 설계 잘해서 넘어가게 만들면 완전히 북한으로 러셀킹은 진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한계는 오세훈이라는 인물은 알겠는데 안 친해요. 서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 오세훈이 해외 나올 때마다 수억씩 하룻밤에 카지노를 하더라. 그래서 러셀킹이 카지노를 찾아갑니다. 오세훈을 만나려고. 실제로 만나요. 밤새 카지노를 같이 칩니다. 그래서 러셀킹이 오세훈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내가 북한 광산 사업에 투자하고 싶다. 나는 이렇게 스위스 커머더티 홀딩스 대표다. 라면서 오세훈을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사기쳤을까요? 나는 기술이 있다. 너희 되게 좋은 거 많지. 우리 기술팀이 가서 조사해주고 매장량도 봐주고 사줄게. 아마 독점권을 자기한테 달라. 그러면 북한에는 모든 지하전을 내가 전 세계에 다 팔아주겠다. 야, 딱이 냄새가 나는데? 비슷비슷한 제안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못 판다. 그렇죠. 나는 팔 수 있다. 그렇죠. 영국이니까. 당시 이제 북한의 상황을 보면은 국제 제재를 당했잖아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북한 스스로가 지하 자원을 밖으로 파는 것 자체가 금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인 내가 북한의 지하 자원을 개발을 해서 내가 전 세계에 팔아주겠다. 거기에 대한 뭐 커미션 얼마 정도 줘라. 그래서 우리가 나눠 먹자. 아마 이런 이야기가 가지 않았을까. 실제로 제안은 다 맞추셨어요. 북한의 광산 채굴권을 독점으로 나한테 달라. 그러면 내가 이거 아주 비싼 값에 다 팔아줄게. 그리고 광산 팔면 리베이트도 너네한테 줄게.
오세훈 입장에서는 나쁠 거 없는 제안인데 의심되잖아요. 내가 널 뭘 믿고. 그때 러셀킹이 사기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사실은 너한테만 얘기해 준 건데 바레인 왕실 자산관리사야. 또 바레인. 광물 독점권, 광물 독점 채울권 나한테 주면 우리 바레인 거액의 투자금을 북한에 투자해 줄게. 라는 사기를 치게 됐는데 그날 밤 오세훈이 러셀킹에게 홀라당 넘어가게 됩니다. 말을 잘하나 보네. 근데 이제 북한의 광물 자원이 이제 3,000조? 그렇게까지 이제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오세훈이 아무리 파워피플이라고 해도 이 정도의 이제 일들 비즈니스가 성사가 되려면 결국 이제 김정일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 그림에 해답이 다 나와 있는데 저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가 이수영이라고 하는 김정은의 후견인 노릇한 대사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스위스에다 광물회사를 차린 거는 미끼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물회사니까 북한 광물하고 연관성이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오세훈이 만난다는 건 이건 김정일한테 직접 가는 통로를 만든 거예요. 직접 통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원래 북한 대사관 뭐 이런 시스템은 뭐냐면 대사관 주재관이나 외교관이나 대사가 이런 좋은 일이 잊었달라면 잊었달라 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나라의 부강 발전과 이런 혁명을 위해서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정일로서는 또 일단 또 그거 검토해보고 해봐. 그러면 검토는 누구한테 가겠어요? 오세훈은 정말 부자냐? 뭐 영국은행이 있고 뭐 이런 소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돈이 이게 김정일로서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뭐라고라 3,000조라 이러면 뭐 공화국이 아랍에미레 같은 공국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라고라는 어디서 배웠어? 와, 그걸 하시네. 뭐라고라고라. 그래서 이렇게 김정일의 승인을 받으니까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아니 땅 파먹고 산다는 게 이거네. 그러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이 러셀킹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사기 설계를 잘하는 거예요. 고양 박사님 말씀처럼 오세훈을 속이려 했지만 사실은 오세훈을 통해서 러셀킹은 김정일을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당시에 진짜 이건 팩트인데 오세훈이 김정일에게 직보를 했어요. 직접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우리가 근데 널 어떻게 믿느냐. 널 입증해봐라. 널 증명해봐라. 우리가 뭘 보고 너를 믿어야 하는데 너가 대단한 거 알겠는데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차일피일 알았어 하고 북한에서 날짜를 자꾸 미루죠. 영국에서는 계속 의심의 씨앗이 쌓여만 가고 있죠. 러셀킹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인 겁니다. 그때 사기 설계가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뭐요? 사기 설계. 북한에게 러셀킹이 뭔가를 보여줍니다. 일단 이런 사기 주변에는요. 일명 바람제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제비 바람제비들이 필요한데 중동계의 어떤 연기자 뭐 이런 사람을 섭외해서 바레인 왕의 아들이다. 수마트라 하기하하미하 수마트라 하기하하미하 오일 머니가 하마라 하티 하라바 바람잡이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바람제비를 내세웁니다. 일단은 영국 사람 누군가를 내세웁니다. 바로 여기서 에릭슨 감독이 나온 거예요. 바로 여기서 에릭슨 감독이 나온 거예요. 에릭슨 감독. 너무 센데? 아까 그 축구단 그게 안 없어지고 살아있네. 야 깜빡 잊고 있었네. 영국 국가대표 감독 출신에 본인의 이제 단장이잖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구단의 단장. 에릭슨 감독을 내세우는데 북한이 그때 2010년이었던 건가요? 남아공 월드컵에 모처럼 북한이 본선에 진출을 떡하니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김정일 입장에서도 야, 우리 북한 대표팀이 월드컵에 말이야 본선에 진출했는데 좀 잘해봐서 좀 쭉쭉쭉 성적 나오면 좋을 거 아니야 라는 초유의 관심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릭손이 러셀킹이랑 같이 북한에 간다면 북한에 가요? 간다면 북한 입장에 속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럼 무조건 혹하죠. Time I've been in the club for months and I liked the players, I liked the staff, I liked the people working there. So I thought, okay, if this will help the club, I'm going. They used my name, of course they did, but at the end it became a big mistake. 이게 나중에 고백한 영상이에요. 비비 씨와. 회고록이네.
러셀 있다. I was in the palace there and they were handing over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so-called shares. I asked them how much that was and what was that. And what they told me was not million, it was billion of dollars. 와, 쟤 뭐야, 쟤 진짜. 와. 저 영상을 보니까 이제 수수께끼가 좀 풀리는 게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이 이제 열리기 1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북한이 남아공 월드컵에 지금 올라갔다라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 당시에 저 에릭сон 감독이 북한 팀 감독으로 갈지 모른다 하는 루머가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 라고 했는데 그 뉴스의 이면에 저 사건이 있었던 거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에릭슨이 북한에 갔으니 야 그러면 남아공 월드컵에 에릭슨이 감독이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때 에릭son 감독이 이제 북한에 갔었고요. 그리고 북한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북한의 월드컵 준비를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부탁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우리 축구공 몇 개 좀 해달라. 국가에서 축구공 그리고 축구화 좀 지원해달라. 그리고 유럽의 코치진들을 이제 북한에 좀 보내달라. 그런 거를 이 에릭son 감독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에릭son 감독이 돌아와가지고요. 그 북한 대표팀이 유럽에 전지 훈련을 6개월간 할 수 있는 그리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북한이 아니죠. 북한은 선을 넘는 부탁을 합니다. 무슨 넘는 부탁? 선을 넘는 부탁. 월드컵 조추첨 사기를 좀 쳐달라. 야. 조추첨 사기를 좀 쳐달라. 야. 왜 그래? 아니, 뽑는 거를. 창피하다, 창피해. 우리도 2002 월드컵을 우리도 치러봤지 않습니까? 조추첨하는 거 다 봤어요. 그리고 주택복권 방식으로 이 추첨을 하는데 이건 피파 회장이 와도 피파 회장 할아버지가 와도 조작이 안 돼요. 근데 당연히 에릭son 감독은 impossible이라고 했겠지요. 근데 북한은 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고저거 뒤에 우리 위원장 동지께서 지원을 해주는데 왜 불가능한 게 어디 있습니까? 북한은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한 게 없지 않습니까? 뭐 다른 유럽 팀들은 돈이 없어서 1차전에서 브라질하고 붙습니까? 그거를 북한 당국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를 에릭슨 감독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이게 2010년도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김정일이 2008년도에 쓰러집니다. 뇌출혈로. 그래서 김정일이 쓰러졌다 일어나서 처음으로 본 게 김일성 종합대학하고 김책공업대학 축구 경기예요. 축구를 그렇게 좋아해요. 앓고 계신 장군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 16강, 8강 올라가는 게 김정일로서는 병을 다 낫게 하는 획기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했다는 게 그때 당시 약간 평양에서 이야기가 돌았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경쟁국들끼리 축구 순위 굉장히 중요해요.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10년대 북한도 올라갔으니 이게 뭔가 그 필적할 만한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 거지. 맞아요. 아니 그래서 2010년 북한 월드컵 성적은 어떻게 됐어요? 조작 실패로 인해 가지고 브라질에게 2대1 패. 이게 잘했네. 브라질이랑 붙어있네. 그런데 다음에 그 포르투갈 7대0. 진짜. 그래서 코트디부아르에게 3대0 패. 그래서 망했어. 야, 조가 죽음의 조네, 죽음의 조. 브라질, 포르투갈, 코트디부아르. 죽음의 조가 아니라 그저 죽음이야요. 에릭son 감독까지 동반해서 북한에 들어간 러셀 킹입니다. 이제 오세훈의 신임을 얻어내느냐 이게 궁금해요. 에릭son 감독을 이용한 작전. 네. 결과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북한이 사인했어요. 와, 사인했어요? 사인했어요. 아까 사진에서 우리가 언뜻 지나갔는데 영상에서 이 러셀 킹이 김영남이랑 바로 옆에서 그러네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김영남이 명목상 국가 수반이에요. 저 그 자리는 김영남이 나온 게 아니라 사실 김정일을 대신해서 나왔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김영남의 뭐 이렇게 환대와 신임을 얻었다 그럼 얘기 끝난 거죠. 당시 러셀 킹이 진짜 북한의 금, 석탄, 철광석 이 세 가지의 독점 개발권을 따내는데 성공합니다. 이 엄청난 사기극의 막을 내리게 한 아주 물건이 있습니다. 특별한 물건. 그 특별한 물건을 이 스튜디오에 제가 공수해 왔습니다. 아니 뭐 광물. 뭐지? 이게 좀 귀한 거라. 뭐지? 잠깐만요. 형, 이거 잠깐만 주세요. 계약서인가?
물건이 있던가? 물건이 있다. 아 진짜. 잠깐만. 우와. 힘들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유? 우유요? 왜 우유? 생뚱맞는데요? 자, 과연 우유가 어땠길래 지금까지 걸리지 않았던 러셀 킹이 되돌아왔을까요? 우유가 상한 우유 먹었나? 배탈 통기한 나서 진한 났나? 우유? 뭐요? 아니 우유가 갑자기 왜 나와요? 뭐요? 말했나? 일단은 그 노츠 카운티 구단으로 에릭son 감독이 돌아왔잖아요. 여느 날처럼 평소에 이제 구단에 출근을 해서 단장으로서 열심히 이제 근무를 보고 있었는데 에릭son 감독 눈에 믿지 못할 종이 한 장이 띡 눈에 띈 거예요. 이게 뭐야? 에릭son 감독이 이렇게 봤는데 우유 대금이 밀려? 구단 선수들 먹는 우유 대금이 밀렸다는 독촉장이 구단에 딱 도착해 있는 거예요. 야, 이 러셀킹 같이 북한까지 갔죠? 북한 간부들에게 막 주식 나눠주는 거 봤죠? 광물 투자 사인하는 거 봤죠? 이런 사람이 우유 대금조차 못 내서 밀려? 여기서부터 에릭son 감독이 싸다. 뒷골이 싸지. 이것 때문에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지. 시각을 바꾸면 다 보이지. 에릭son 감독에게 바레인 왕실 그 투자금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계속 안 들어오고 있죠. 안 들어와. 퍼스트 런던 쪽은 어때? 봤는데 그 은행도 투자금이 안 들어왔다고 항의가 빗받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라고 에릭son 감독이 눈치채게 됩니다. 결국 은행 주주들이 대규모로 반발했고 구단 관계자들의 연쇄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결국엔 세계의 사기꾼 러셀 킹의 사기극이 이 우유 때문에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셀 킹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이게 됐어요? 저도 궁금해서 현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사기극이 들통난 러셀 킹이 바로 바레인으로 도망쳤어요. 바로 바레인으로 도망쳐서 숨어 지내다가 결국 2019년 영국으로 소환돼요. 소환돼가지고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22년에 출소를 해요. 금방 나왔네. 몇 년 살다 나온 거야 지금? 한 3년? 3년, 네. 그래서 러셀 킹한테 사기 당한 투자은행은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노츠 카운티 FC 구단은 아마추어 리그 이제 그 5부로 강등됐다가 다시 4부로 올라와서 현재는 리그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